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잘라먹는 7분 문학의 시물리의 매화풍입니다. 오늘은 전에 만들었던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더 깊게 다시 볼까 합니다. 오늘의 시 먼저 상상해 보시죠. 우선 제목이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별로 와닿는 것이 없네요. 시가 쉽게 씌어졌으니 기분 좋겠네, 이 정도일까요? 이 상상도 어떠한 다른 근거가 없어서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꼭 어떤 의미가 상상이 안 된다면 넘어가면 되겠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속삭이듯 가볍고 작은 소리를 내며 비가 오는 스산한 날씨군요. 이런 작은 소리를 집안에서 알아채려면 어떤 소리도 없이 집안은 고요해야 합니다. 밤에 밖에서는 스산하게 비가 오는데 나는 아무 소리 안 나는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 나는 무언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태겠군요. 그리고 다음 행에서 육첩방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공간은 그저 남의 나라일 뿐이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 시를 적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슬프답니다. 그런 슬픈 마음으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고민하는 나의 마음이 무겁고 힘겹게만 보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것일까요? 이유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학비 봉투는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죠. 이 연만 보면 분명 엄청나게 감사하고 고마운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의 연에서 상상되어진 정서를 기반으로 그 연장선에서 이 연을 상상해야 하겠죠. 그럼 이 연을 읽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시의 전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외떨어진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 나에게 보내진 부모님의 땀이 담긴 정성어린 학비 봉투. 그것을 받기가 왠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생기네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그냥 대학 강의 들으러 간다. 그렇게 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늙은 교수를 넣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더 드나요? 왠지 그 학문이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죠. 앞의 연과 이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이곳 남의 나라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부모님이 내게 고생해서 학비를 대주셔서 이곳에 다니고 있는데 난 쓸모없는 학문이나 배우고 있잖아. 지금이 노트나 끼고 대학에 다닐 때란 말인가? 회의스럽고 자조적인 무거운 마음마저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잃어버린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시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남의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나와 동무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동무들은 죽거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친했던 동무들과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군요. 그리고 그런 동무들에게 미안함도 느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는 무얼 바라는 분명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죠. 무얼 바란다고 이곳에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리고 다음 행에서는 스스로를 침전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침전이라 함은 혼합물이 정체될 때 그 찌꺼기 같은 것이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혼자 침전하고 있다는 말은 나만 혼자 정체되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과 그리고 나는 그런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찌꺼기 같은 존재야 라는 자조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겠군요. 이처럼 한 가지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을 시어의 다의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 정서를 한 시어에 담아내는 것을 시어의 함축성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나는 극도의 힘겨움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찌꺼기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자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다는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어려운 인생에 대해 듣거나 남이 그리 사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읽어온 부분 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시어로 나오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땀내와 사랑내의 학비를 내미는 모습만으로 부모님의 인생이 어렵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네, 아마도 시 안에서는 동무들의 인생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동무들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시가 쉽게 씌어지는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네요. 좀 더 위의 내용을 들어 상상해 보자면 나는 그저 부모님이 주신 돈을 쉽게 받아 남의 나라에서 대학이나 다니며 시 쓰는 놈에 불과해 하는 부끄러운 자기인식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러고 보니 제목인 쉽게 씌어진 시는 지극히 자조적인 스스로를 비웃는 제목이었네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제 아예 깊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행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여긴 남의 나라야.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먼저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도 조금 1년과 다른 것은 연의 마지막이 속살거리는 대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아직 나는 등불도 밝히지 않고 있었군요. 이제야 어둠을 조금 내몬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한 것이겠죠. 자신의 내면에서도 작은 빛을 밝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행을 보니 분명해지네요. 시대처럼 올 아침. 이제 나는 아침,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기대하게 되었군요. 시간이 지나올 아침이라고 안 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쓴 것으로 봐서 역사적 흐름 속의 무언가 큰 빛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시적 화자의 마음에 분명 등불처럼 희망이 생긴 것이군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최후의 나랍니다. 최후의 나는 빛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기다리는 희망을 가진 나로 그 전의 나와는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시 안에서 내가 하는 행위로만 추측해 보자면 시를 쓰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쓰기 위해선 불을 밝혀야죠. 그렇다면 내가 시를 쓰는 행위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행위구나 라고도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이 상상을 받아들이면 시 쓰는 행위에서 두 가지 정서를 느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후의 내가 행하는 시 쓰기는 방금 전 말했듯이 빛된 세계를 기다리는 희망의 행위고, 최후 전의 내가 행하는 시 쓰기는 어려운 인생의 동무들을 외면한 채 편안하게 지내는 대표적인 행위로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겠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밉니다. 작은 손, 어둠을 조금 내몰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작은 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어쨌든 적극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최후의 나가 그 전의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화해의 제스처죠. 그 손을 잡는 최후의 나와 이전의 나는 눈물과 위안을 나눕니다.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네가 남의 나라에 와서 그저 배우며 편히 지내는 것이 잃어버린 동무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인지 나도 알아. 그러나 잊지 말았으면 해. 너는 지금 시를 쓰면서 또 이곳에서 배우면서 네가 바라는 빛된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힘을 내. 최후의 나가 보내는 위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다시 동영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동영상이 더 깊은 의미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읽을수록 더 깊은 영감을 주죠. 다시 읽으면서 더 깊은 의미가 느껴졌고 더 깊은 상상이 돼서 다시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재적 관점으로 깊게 좋은 시를 상상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가 윤동주의 마지막 시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그의 삶과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더 배운다면 더 깊은 우려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물리의 외아풍이었습니다.